구글에서 AI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구글에서 이 AI를 보고서 AI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가 수면 위로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하면서 이세돌을 이기면서 진짜로 AI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챗GPT가 세간에 공개된 건 19년, 20년, 21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3년도부터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세돌이 거의 빵 하면서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해서 진짜 보여줬고, 그러면서 AI 업계 전체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던 AI 업계가 요걸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AI 테크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수요와 함께 유행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요가 느는데, 그 수요가 뭐였냐면 GPU였어요. 그러면서 컴퓨팅 능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이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GPU가 현재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GPU가 발전을 하면서 메모리도 같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메모리 발전도 정말 기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VR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양의 메모리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AI를 통해서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저작권 문제인데요.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학습을 시키는 건. 문제는 AI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인간이랑 똑같아요. 인간도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내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걸 AI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구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VR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AR로 갈 거예요. 이게 확실해요. 처음엔 AR로 갈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확신하고 있냐면, VR 게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VR 게임은 반드시 와요. 이거는 그냥 확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 역사적으로 그냥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왜 에덴 동산에서 걔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먹지 말라고 신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신처럼 되고 싶어서였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인간의 욕망이었단 말이야.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신처럼 되고 싶다. 우린 신을 원해요. 신을 좋아해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걸 VR 게임이 이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왜 좋아해요? 마인크래프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마인크래프트 들어가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거든. 약간 부족하지만 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내 세계에서 살 수 있어. 나만의 세계. 인기 있는 게임들을 보세요. 왜 그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주거든. 근데 VR 게임? 이거? 절대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용이 너무 높거든. 이미 존재하잖아. 월드가 있다고. 우리는 리얼 월드가 있어요. 리얼 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플랫폼인 거야. 리얼 월드라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AR을 통해서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하는 식으로 VR의 전조 증상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욕망은 산업이죠. 수요를 낳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걸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을 위한 걸 텐데, 이게 성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비용이 절감되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뭐가 나오냐? AR, 그 다음에 VR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5년 안에 AI가 NPC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5년도 길게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5년 안에 대충 그래도 쓸만한 NPC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NPC들을 어디서 활용할 거냐? AR로 활용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NPC들은 이제
공통의 NPC들로 활용이 되겠죠. 뭐냐면 기업의 아이콘이자, 아이콘도 사실은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아이콘이자 아이돌로 가상 캐릭터를 활용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AR에서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AR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컴퓨팅을 누가 하냐? 지금은 각 컴퓨터에서 이것들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네트워킹 문제도 있고 지연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일정 거리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일정 거리마다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송신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데이터들을. 이게 서버가 되는 거지. 거대한 서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서버에서 발신한 장치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송수신한 결과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렌즈나 또는 안경을 가지고 AR을 경험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AR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미 테크가 있고 기술이 있고, 기술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 문제만 해결을 하면, 배터리 문제랑 발열 문제가 있어요. 발열 문제만 해결을 하면 반드시 AR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아마 상품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 AR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 거대한 공용 서버를 이용해서, 도시마다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마다 반경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동안 이 서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태계가 마련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온갖 NPC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 서버 안에. 그리고 이 데이터 서버 안에 들어있는 NPC 모듈이, 정확히는 모듈일 거예요. 인격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일 텐데, 이 인격 모듈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거대한 법인을 실존하는 법인, 실제 인간으로서 다가가도록 만들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100%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이 사용하게 되면서 AR이라고 하는 기술은 발전하기 시작을 할 거고, 동시에 인격 모듈과 그 다음에 커머스 관련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인격 모듈을 만드는 것도 커머스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친숙하게 느끼는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느끼는가,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갖게 하는가에 대한 인격 모듈의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발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게임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아마 거대한 회사들이 할 거예요. 자원이 많은, 이거에 들일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거대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넥슨, 혹은 투자 회사, 혹은 진짜 대형 그룹들이 이걸 시도하기 시작을 할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게임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비용이 낮아질 테니까요. 발전하면 비용이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관건이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요. 저작권 문제. 그다음 특허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인권 관련 기술, 그 다음에 인격 모듈 관련 기술, 그리고 이거를 컴퓨팅하는 데 관련한 특허 기술들이 특허로 잠기느냐, 그래서 발전을 막느냐, 아니면 발전을 뚫어놓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갈림길이 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거고, 그러면 그동안 컴퓨팅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서버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체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 아니죠, 핸드폰을 아시는 분들, 요즘에 핸드폰 다 쓰고 있죠. 여러분 모두 아시고 있을 텐데, 핸드폰, 모바일은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이 교체 주기는 왜 오는 거냐면, CPU와 GPU, 지금 GPU 들어간 핸드폰도 있을 텐데,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끊임없이 사용이 되면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접지가 돼버리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합선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가 녹기 시작을 하면서, 먼지가 생기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CPU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데 그게, 우리는 매일 모바일을 쓰잖아요. 근데 모바일도 매일 쓰는데 서버는 얼마나 쓰겠어? 서버는 한 명이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반도체 덩어리도 교체 주기가 있는데, 이게 4년에서 5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반드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CPU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거 반드시 생겨요. 이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안 생기면은 삼진수 아니면 사진수 이런 식으로 n진수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생기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기존 기술 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팅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바뀌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 이게 시스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하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법은 예를 들어 우측 통행이라는 법이 우리는 관습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좌측 통행으로 바꾸려 그래. 그리고 버스도 좌측으로 지나가, 운전석도 뭐 우측에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원이 얼마나 들고 반발이 얼마나 심할까요? 근데 왜 이게 심한 거죠? 여러분 게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용자가 많아서 이 이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규칙을 적용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적용과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규칙은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컴퓨터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진수법은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근데 왜 못 바꾸고 있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 컴퓨팅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양자 컴퓨터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온, 실온, 실제 환경에서 너무 어렵거든요. 물론 이게 서버화 된다면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 대형으로 만들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씩 컴퓨터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단 과도기에서 서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그동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서버에 적용시키면 이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체계가 바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스타 컨텐츠를 만들고 이 체계를 정착시키냐가 문제지만 실제로 체계를 바꾸기 위한 저항력은 적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 올드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인터넷이, 저희 컴퓨터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차례차례 이야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시대까지 왔거든요.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대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컴퓨터의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가 뭐냐면요. 계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기라는 뜻입니다. 컴퓨터의 시대가 왔어요. 기계적 계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필연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요의 증가와 마케팅,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동 가능한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소형화죠. 소형화. 소형화하면 어떻게 돼요? 집적할 수 있게 됩니다. 집적이 뭐예요?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계속 소형화됩니다. AI 시대가 왔어요. 이제 AI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면 모바일은 여러분은 단말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AI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 센터가 전부 계산을 해줄 거고, 여러분은 결과물만 보는 식으로 될 거예요. 마치 현재 온라인 게임처럼. 여러분의 그 손에 들어있는 거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요게 될 겁니다. 결국. 왜냐면 컴퓨팅을 서버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AI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단말기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한텐 단말기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열도 없습니다. 발열이 엄청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계산을 안 하거든. 그냥 전자파를 받아서 정보를 송출해주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TV의 시대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TV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웨어러블 기기죠. 그쵸? 우리가 옛날에 웨어러블 기기라고 상상하면서 생각했던 막 뇌 내에 칩을 심고 그건 너무 위험해. 그냥 렌즈를 심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컴퓨팅을 왜 해? 보여주는데. 그걸로 끝이지. 위험 부담 적고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비용도 싸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쉽고 각막에다가 렌즈 심는 거 쉽거든요? 여러분? 그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렌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AR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컴퓨팅 능력이 더더욱 발전하면서 VR의 시대가 올 겁니다. 현재는 AR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구글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AR 그리고 아마 삼성도 정확히 보고 있을 겁니다. AR의 시대가 왔다는 걸. 현재는 AR의 시대입니다. 이게 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가 단절되면서 시작됐고요. 여기가 컴퓨터에서 모바일이 잡스가 11년도였나? 13년도였나?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죠. 전후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와야 기존의 어떤 무서운가? 무섭기도 하네요. 무섭기도 한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쟁으로 기술을 싸그리 잃어버리지 않는 한 아마 안 멈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2009년도에 경제 위기가 한번 오면서 체제가 망가졌잖아요. 그 체계를 가지고서 요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이쪽으로 몰린 거죠. 그러면서 돈이 싹 빠졌으니까 주식이랑 금융 쪽에서 돈이 싹 빠지면서 그 돈이 이쪽으로 몰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지나가면서 AI의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버추얼의 시대가 같이 왔어요. 그때. 근데 완전 몰입형은 아니고 그냥 아무데도 오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야 하냐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버추얼이라고 하는 답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동 가능한 거고 여기서 버추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진짜 우리가 완전 몰입형 버추얼이라고 하는 세계가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다 보면은 비용 문제예요. 컴퓨터의 비용이 내려갔어. 그러면서 컴퓨터가 소형화됐어. 그러면서 그 소형화된 컴퓨터가 싸지면서 컴퓨팅 능력이 올라가면서 AI가 왔어. 근데 AI를 위해서 컴퓨팅 능력이 더 올라가면서 싸지면 어떻게 돼요? VR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 난 편하고 싶어. 나 일 안 하고 싶어. 누가 일하고 싶어요, 그쵸? 노동을 싫어하잖아. 노동을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돈은 받고 싶어. 돈은 원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대신할 것들이 필요해. 아니, 노동을 하는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모든 게 대신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하는 데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VR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AR까지 왔고 이제 VR로 넘어가게 될 건데 요게 한 5년에서 10년 걸릴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VR의 시대가 늦게 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VR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거든요. 근데 시뮬레이터는 계산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막 건물만한 것도 있고 이래요. 왜냐면 그 안에 전부 CPU가 차 있는 거야.
컴퓨터가 닫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 계산 비용이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VR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공간과 재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VR을 시도하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100%예요. 이건 100%야. 사실 원래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 연구원들이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놀고 싶으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수요, 인간의 원함, 신이 되고 싶다, 편하고 싶다, 놀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올 거예요. 네, 여기까지.